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중남미죠.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민국 의원하고 둘이서 특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뭐 쫙 나갔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이 원희룡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요. 이런 게 있네요. 미쳤어? 아내 만류에도 이천수 원희룡 도운 이유 밝혔다. 원희룡이 제주지사 할 때 인연이 있었더군요. 거기서 축구 관련해서 많은 뭐 도움도 받았고 축구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때 인간적 교분을 맺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줬다. 그리고 개항을에서 이 정치를 떠나서 보게 되면 원희룡 같은 인물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했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죠.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천수는 왜 뜬금없이 원희룡 선거운동을 지원했나. 처음에 미쳤냐 욕했다. 원희룡 캠프 합류 소식에 이천수 아내도 펄펄 뛰었다 그러네요. 솔직 고백했다. 여기는 국민의힘이 되기 어려운 곳이다. 당신 미쳤어.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엘살바도르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죠. 엘살바도르 경찰 대통령 취임식 때 폭탄 테러 음모가 지금 예고되고 있었다. 이것을 적발했다. 와,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여기서 뭐 대형 폭탄 이런 게 터지면은 그 참석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걸 보게 되면 과거 아웅산 그 사태가 또 그 사고가 그 사건이 또 생각이 납니다. 현재 이 엘살바도르 자체가 정정이 아주 불안한 나라죠. 후진국이고요. 개발도상국에 있는데 이런 나라의 특징이 산업화에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 헌법으로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죠. 헌법은 있어요. 이들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전부 미국식 헌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업화에 성공해서 중산층을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생활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 같은 게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민도가 올라가야지만이 민주주의도 가능한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화야말로 민주주의를 만드는 최대 힘이다라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주의 투쟁에서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들이 떠들고 있죠. 좌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그냥 된 겁니다. 그렇게 이행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 이야기 조금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로 치더라도 무늬만 독재 아닙니까? 독재자의 기본 특징인 잔인성, 많은 무고한 임명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치부, 사리사욕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독재자들의 기본 특징인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독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고 전두환 전 대통령만 해도요. 독재자로 보기 어려운 게 독재자들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7년만 딱 하고 깨끗하게 물러섰잖아요. 그리고 직선제로 그냥 헌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그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의지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직선제를 열어준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독재자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분류합니다만 그래도 독재자 일반적인 그런 다른 나라의 그 수준에 비춰보면 독재자도 수준이 있는 거죠. 클래스가 있는 거죠.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요. 세계적으로 10 가까이에 가 있는 19 이런 엄청난 어떤 독재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좌파 운동권들이 자신들의 그 지나온 행적을 과장해서 그렇죠. 독재 지수로 따지면 1 정도에 머문다. 거의 그냥 초보 단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저런 독재자가 없어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사람도 무관 임명도 거의 해치지 않고 그리고 능력들이 출중해가지고 나라를 또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없던 그런 사례들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주된 포인트가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 엘살바도르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정이 불안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민주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자, 이런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당국이 나이버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날, 이 사람 나이가 42살입니다. 여기에 이제 6월 1일 오늘 아닙니까? 전국 곳곳에 폭탄을 설치하려 한 이들을 적발하고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디아리도 엘살바도르와 엘문도 AP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경찰은요, 6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폭발 테러 업무를 꾸미던 세력을 확인하고 모두 7명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들은 주유소, 슈퍼마켓, 공공기관 근무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요. 경찰은 지금 SNS에 점화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달린 소형 실린더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당국은 살바도르 반란 여단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이번 업무 사건의 주체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관련 계획에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좌파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소속 호세 산토스 멜라라 전 의원도 구금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멜라라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가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박해 행위로 우리는 위헌적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AP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자칭 독재자라고 소개하는 부켈레 대통령은 재선 금지 헌법 조항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린 사법기관의 지원 속에 지난 2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은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거나 후진국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재를 하거나 저열한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 치고는 어설픈 민주주의, 아주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그거는 못 살아서 그래요. 딴 게 없습니다.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또 민주화 투쟁도 일부 있는데, 버마, 미얀마, 아웅산 수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발전시켜야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열린다라는 거죠. 엘살바도르 또한 그렇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그러네요. 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잡아들이고 보는 식의 갱단 소탕 작전으로 폭력에 지친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무고한 이들까지 구금하는 등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이걸 보면 다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자,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진짜 법정 통화로 이렇게 채택했다. 진짜 돈이라는 얘기죠. 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설 웹사이트나 나이버 트래커를 보면 나이버 트래커입니다. 나이버 트래커를 보면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54%대 잠정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총선에서는 여당이 60석 중에 54석을 휩쓸면서, 와, 이거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솔림 현상이네요. 60석 중에 54석을 여당이, 부켈레 대통령은 사실상 견제 세력 없이 2기 정부를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을 다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요. 종신 대통령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말이죠. 못 살아서 그래요. 산업화에 성공 못하면은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만든 최대 동력이 어디서 왔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들을 악으로, 악당으로, 악한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죠.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민주화되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절대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는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고는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요, 민주화와 산업화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고 치면은 민주화보다도 산업화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로 치면 거의 9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1 이 정도로. 자, 아무튼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열리는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에는요,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축 특사단으로 지금 참석했죠. 자, 이게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상당히
이슈가 클 수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 국내 언론은 이걸 보도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자칫하면 아웅산 사태처럼 제2의 아웅산 사건처럼요. 그 테러의 중심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그 이제 뉴스입니다. 끔찍한 어떻게 보면요. 구사일생 이런 느낌도 좀 들겠죠. 미리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정말 폭탄이 쾅 하고 터졌더라면은 아유 정말 엄청난 비보를 우리가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